안녕하십니까. 노보센스에서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노근동입니다. 본 세미나에 앞서서 저희 회사의 간략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보센스는 2013년도에 설립된 회사로 본사는 중국 수저우에 있습니다. 본사 인원은 약 1,100명이 있고 지사는 일본, 한국, 독일, 일본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간략한 제품군 소개를 드리면 크게 5개의 파워 프로덕트 분이 있으며 센서, 시그널 체인, 아이솔레이터 인터페이스, 파워 매니지먼트, 파워 앤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먼저 센서는 마그네틱 센서가 있으며 홀이펙트를 기반으로 한 커런트 센서, 그 다음에 홀 스위치, 그 다음에 리니어 센서, 압력 센서, 온스토 센서가 있습니다. 시그널 체인에는 OPM4라던가 컴패레이터, 그 다음에 이제 MCU 제품들이 있고 볼테이지 레퍼런스 제품들도 있습니다. 아이솔레이터 인터페이스에는 디지털 아이솔레이터, 아이솔레이티드 센싱 앰프,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티드 인터페이스, 아이솔레이트 파워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캔이나 링 같은 제너럴한 인터페이스 제품들이 있고 파워 매니지먼트에는 LED 드라이버, DC 컨버터, LDO, 그 다음에 하이사이드, 로사이드 스위치 제품들, EPU 제품들이 있습니다. 파워 앤 드라이버에는 아이솔레이티드 게이트 드라이버, 논 아이솔레이터 게이트 드라이버, 모터 드라이버, SiC 모스펫이나 다이오드, 슈퍼정션 모스펫, IGBT 제품들이 있습니다. 본 세미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OP앰프 세미나에서 준비한 내용은 먼저 OP앰프의 기본 동작과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적합한 OP앰프 선정을 하시기 위해 필요한 OP앰프의 키 파라미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OP앰프로 구성되는 회로의 종류와 실제 OP앰프 설계 시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는 예제 등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P앰프는 높은 입력 저항, 낮은 출력 저항, 높은 개방 이득을 가지고 비반전 입력 단자와 반전 입력 단자 간의 전압 차이를 증폭하는 기능을 갖는 차동 증폭기입니다. OP앰프는 전압을 받아 증폭된 전압을 출력하는 방식, 전류를 입력으로 받아 전류를 생성하는 방식, 전압을 입력으로 받아 전류로 변환하거나 전류를 받아 전압으로 변환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압을 받아 증폭된 전압을 출력하는 볼테이지 앰프가 일반적인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OP앰프의 동작 이해를 위해 모델링된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소스 입력기 있고 내부 저항을 갖는 소스가 있고 내부 입력 저항과 내부 출력 저항을 갖는 앰프, 출력에는 저항성 부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앰프의 입력 전압 VI는 소스 전압 VS에 소스 내부 저항 RS와 앰프의 내부 저항 RI가 분배된 전압이 됩니다. 앰프의 입력 전압 VI와 개인 A의 곱으로 출력되는 전압 VL은 앰프의 출력 전압 RO와 부하 저항 RL의 분배 저항의 개인을 곱한 값입니다. 이때 이상적인 OP앰프의 특성인 내부 입력 저항이 무한대이고 출력 내부 저항이 0이라고 가정하면 VS는 VI와 같고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의 개인을 곱한 값이 됩니다. 다음은 OP앰프의 내부 구조입니다. 내부 구조는 크게 입력단, 개인단, 출력단 이렇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입력단은 차동 증폭 입력으로 VP, VN 간의 전압을 증폭시키고 싱글 엔디드로 출력합니다. 여기서는 대칭성이 기본 동작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트랜지스터 쌍인 Q1과 Q2 그리고 Q3와 Q4는 정확히 대칭이 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트랜지스터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에는 오프셋 전압은 0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인 개인단에서는 신호를 한 번 더 증폭시키고 발진 방지를 위해 위상 보상 용량을 제공합니다. CC로 표시된 이 커피시터가 보상 용량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출력단에서는 Q6과 Q7이 이미터 팔로우 회로를 구성하여 전류 구동을 제공합니다. 부하에 의해 출력 변화를 방지합니다. 이 드라이브 전류량의 크기에 따라 출력단에서 발생하는 왜곡률이 결정됩니다. OP앰프 중에는 CMOS 타입과 바이폴라 타입이 있습니다. 이는 내부 FET가 CMOS인지 바이폴라인지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장단점을 보시면 CMOS는 입력 임피던스가 높고 입력 바이어스 전류값이 낮습니다. 또 출력 전압 스윙 범위가 높고 파워 소모도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바이폴라의 경우 입력 옵셋 전압이 낮고 브레이크다운 전압이 높고 동작 속도가 빠르며 노이즈가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노이즈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CMOS 타입에도 로노이즈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단순 비교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CMOS는 높은 입력 임피던스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하며 바이폴라는 노이즈에 취약한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파라미터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키 파라미터입니다. 먼저 Absolute Maximum Rating, Recommended Operation Condition입니다. Absolute Maximum Rating은 예측하지 않은 동작을 하거나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을 말하며 Recommended Operation Condition은 정상적인 파라미터 값으로 정상적인 동작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뜻합니다. 입력 옵셋 전압은 OPM프의 두 입력 단자 사이에 발생하는 전압의 차이로 정의됩니다. 입력 스테이지가 완벽하게 대칭이고 앞서 말씀드린 내부 트랜지스터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에 V 옵셋 전압은 0이 되고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OPM프의 입력 옵셋 전압은 출력 전압에 옵셋을 유발하기 때문에 낮을수록 좋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일반적으로 옵셋 전압은 온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항상 같이 고려하셔서 보셔야 하는 항목입니다. 아래에 보시는 데이터 시트를 참고로 보시면 마이너스 40도에서 125도까지의 범위에서 1도의 온도가 변화하면 옵셋 전압이 1마이크로볼트 정도 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로 드리프트 OPM프라고 불리우는 제품들은 이 성능이 좋은 제품을 말합니다. 다음은 인풋 바이어스 커런트입니다. OPM프의 입력 단자로 흐르는 전류로 작은 값일수록 입력 신호에 대한 오차가 줄어들어 정밀도가 좋아집니다. 전류가 낮으면 입력 단자에 연결된 저항성 부하에 걸리는 전압 강화가 줄어들어 회로의 성능이 개선되고 전력 소비가 줄어들어 저전력 동작이 가능합니다. 또 열에 의한 영향이 줄어들어 온도의 변화에 따른 성능 변동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인풋 옵셋 커런트는 반전 입력과 비반전 입력의 바이어스 전류 차이로 정의됩니다. 공통 모드 입력 전압 범위는 반전 및 비반전 입력 전압의 평균 전압으로 정의되며 이 범위를 초과하는 전압이 인가되면 출력 옵셋 전압이 크게 증가하여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력 신호 스윙을 고려하여 입력 바이어스 전압을 공통 모드 입력 전압 범위 내의 값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Vin이 VCC-0.9V보다 높으면 입력 트랜지스터와 전류 소스가 차단하기 시작하여 Vin이 -VE 플러스 0.6V보다 작으면 전류 미러 Q3, Q4가 셧다운됩니다. 다음은 디퍼런셜 인풋 볼테이지 레인지입니다. 차동 입력 전압 범위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시트의 절대 최대 값으로 지정됩니다. 비반전 입력 단자와 반전 입력 단자 사이에 IC의 특성 열화나 파괴 없이 인가할 수 있는 최대 전압 값을 나타냅니다. 차동 입력 전압이 입력 트랜지스터 Q1의 베이스 이미터 역방향 한복 전압에 Q2의 베이스 이미터 순방향 한복 전압을 더한 값보다 크면 Q1의 베이스 이미터 접합부가 제너 다이오드처럼 동작하게 되고 이는 파괴적인 동작으로 Q1의 전류 이득을 저하시킵니다. 디퍼런셜 V 인풋이 반전되더라도 마찬가지지만 Q2는 셧다운됩니다. 맥시멈 아웃풋 볼테이지 스윙은 OPM프가 출력 가능한 전압 범위로 출력 임피던스, 입력 공급 전압, 출력 부하에 따라 제한됩니다. 파지티브 레이를 보면 Vout은 VCC-VR1 마이너스 베이스 이미터 Q6의 전압 마이너스 Q6의 세츄레이션 전압을 뺀 값만큼 출력될 수 있습니다. CMRR로 표기되는 공통 모드 제거비는 공통 모드 전압 이득과 차동 전압 이득의 비율로 정의됩니다.
동일한 신호가 비반전 입력과 반전 입력 모두에 적용될 때 발생하는 입력 옵셋 전압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동상 입력 전압이 변화하면 회로 내부의 직류 동작점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차동 전압 이득과 동상 전압 이득이 변화하면 옵셋 전압도 변하기 때문에 출력 전압도 변동을 하게 됩니다. 또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CMRR 특성은 더 나빠지게 됩니다. 다음은 전원 전압 제거비 PSRR입니다. 전압을 변화시킬 때 입력 옵셋 전압의 변동량 비율입니다. 일반적인 PSRR의 정의로는 OPM4의 입력 차이 전압에 대한 이득인 변동 전압 이득과 전원 전압에 대한 전원 변동 이득과의 비를 나타냅니다. 전원 라인에 높은 주파수의 리플 노이즈가 존재하면 출력 전원을 크게 변동시켜 출력 노이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원 노이즈의 대책으로 OPM4의 전원 단자 근처에 바이패스 커패시터를 연결하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영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서플라이 커런트는 OPM4에 입력 신호가 없어서 출력 신호도 없을 때 양극 전원 공급 단자에서 음극 전원 공급 단자로 흐르는 전류를 말합니다. 공급 전류는 OPM4의 내부 저항에서 열로 소모되기 때문에 온도 변화를 고려할 때 공급 전류가 낮은 OPM4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CMOS 타입이 바이폴러 타입보다 공급 전류가 낮습니다. 다음은 슬루 레이트입니다. 슬루 레이트는 OPM4의 출력이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또는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전환되는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출력이 10%에서 90% 또는 최대값의 90%에서 10%로 변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의 비율로 정의되고 고형파 입력을 인가했을 때 마이크로세크 또는 미리세크당 발생하는 전압의 증가 또는 감소를 뜻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구형파가 인가되었을 때 출력이 얼마나 가파른 기울기를 가지고 입력 구형파와 유사한 파형을 출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슬로 레이트도 얼마나 빠른 주파수에서 OPM4를 동작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특성 중의 하나입니다. 보시는 회로는 인버터 회로의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 션트 저항의 OPM4를 적용한 예입니다. 동등 수준의 밴드위스를 갖는 OPM4라도 슬로 레이트가 낮은 제품은 빠른 센싱이 불가합니다. 이 파형이 션트 저항에 발생하는 전압 파형인데 첫 상승 파형이 얼마나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지를 슬로 레이트가 결정합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 OPM4가 DC의 정상 상태에 도달하고 작은 신호의 설정을 시작합니다. 시간 설정은 최종값 설정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따라 OPM4의 대역폭, 전체 회로의 페로프 대역폭, 위상 마진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틀링 타임은 입력이 주어졌을 때 출력 전압이 최종값에 지정된 비율 내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출력이 입력의 스텝 변화에 반응하는 데 일정 기간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출력은 목표값을 초과하여 감쇄 진동을 경험하고 최종값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슬로 레이트와 함께 데이터 시트의 프리퀀시 리스판스 항목에 사양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적인 연상 증폭기는 무한한 대역폭을 가지고 신호 주파수에 관계없이 높은 이득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실제 OPM4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3dB 포인트라고 불리는 대역폭을 가지고 있으며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마이너스 20dB 데케이드의 속도로 게인이 감소하게 됩니다. 게인 밴드위스 프로덕트는 게인의 대역폭을 곱한 값이 되며 일반적으로 더 높은 값을 가진 OPM4를 사용하여 더 높은 주파수에서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마진은 게인이 0dB가 되는 주파수에서 입출력 신호의 위상차를 나타내며 발진에 대한 여유도를 표시하는 지표 중의 하나로 통상은 40°에서 60° 정도로 설계합니다. 게인 마진은 위상지연이 180°가 되는 주파수에서 이득이 0dB까지의 여유도로 통상은 마이너스 7dB 정도에서 설계되며 위상 여유와 동일하게
발진에 대한 여유도로서 사용됩니다. OP앰프에서의 노이즈는 OP앰프 내부에서의 노이즈와 외부에서의 노이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입력 단자 내부에는 인터널 노이즈 소스가 모스펫 및 기타 요소에 의해서 생성될 수 있으며, 또 내부 저항으로 인한 서멀 노이즈, 입력 전류가 PN 접합의 전이 장벽을 넘을 때마다 발생하는 샷 노이즈가 있습니다. 외부 저항으로 인한 노이즈들도 있는데, 저항이 탄소 필름인지 금속 필름인지 등 어떤 종류의 타입인지 또 어떤 값을 가지는지에 따라 노이즈의 발생 여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부분은 서멀 노이즈의 경우 외부 저항값이 커지면 노이즈도 커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플리커 노이즈는 주파수가 감소함에 따라 증가하며 F분의 1 노이즈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OP앰프가 적용되는 센서 회로를 예로 노이즈에 대해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회로는 바이브레이션 센서를 이용한 회로입니다. 어떤 충격에 의해 진동이 발생하면 전하량을 센싱하는 방식으로 센서의 출력을 QS, CF는 피드백 캡, 출력 전압은 CF분의 QS가 됩니다. CJ가 센서의 커패시턴스인데 개인 노이즈는 CF분의 CJ가 됩니다. 따라서 입력 노이즈 전압이 Gm배 증가하여 센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로 노이즈 OP앰프를 선정하시는 것이 적합합니다. 다음은 라이트 센서 서킷입니다. 광량에 따라 센서에 수 나노 또는 수 마이크로 암페어의 작은 전류가 흐르면 전압으로 변환하여 출력되는 회로입니다. 출력 전압은 센서 전류 IS와 RF의 곱으로 됩니다. 이 회로에서 만약 입력 바이어스 전류가 굉장히 큰 OP앰프를 사용한다면 정확한 센서의 전류를 감지할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낮은 입력 바이어스를 가진 OP앰프가 적합합니다. 다음은 인버팅 앰플리파이어 서킷을 이용한 울트라소닉 센서입니다. 센서의 출력이 전압 VC가 되고 RS는 입력 저항, RF는 피드백 저항입니다. 출력 전압이 마이너스 VC 곱하기 RS분의 RF이기 때문에 내부 노이즈와 외부 저항으로 발생하는 노이즈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노이즈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 로 노이즈 특성을 가진 OP앰프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버센스의 NSOPA 9054의 경우 로 노이즈 제품으로 10kHz에서 헤르츠당 10나노볼트로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부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외부 저항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탄소 필름 저항기나 두꺼운 필름칩 저항기 대신 방막칩의 저항기나 금속 필름 저항기를 사용하면 플리커 노이즈를 줄일 수 있고, 낮은 저항값을 사용하여 서멀 노이즈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당연히 저항의 비율은 유지하되 저항값만 줄이셔야 하며, 또 너무 낮은 저항을 선정하시는 경우에는 전력 소모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저항값을 선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NSOPA 084 제품을 적용한 회로를 통해 클로즈드 루프 밴드위스 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은 6MHz 제품이며 이 회로의 개인 값을 계산해 보면 11이 됩니다. 따라서 6MHz를 11로 나누면 밴드위스는 약 545.5kHz가 됩니다. 다음은 아래 회로에서 6V 피크 투 피크 2MHz의 신호를 인가했을 때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저항값을 통해 개인값을 구하면 6이 되고, 입력 전압 6V에 6을 곱하면 출력 전압은 36V 피크 투 피크가 됩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2MHz의 주파수 조건을 보면 최대 입력 전압은 약 10V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정상적인 사인파가 아닌
삼각파로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OPM프를 이용하여 구성되는 회로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테이지 팔로우는 외부 부품을 필요하지 않으며 높은 입력 임피던스와 낮은 출력 임피던스를 통하여 유용한 버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입력 신호와 진폭이 같은 출력 신호를 생성하기 때문에 입력 신호가 비반전 입력 단자에 인가되고 동상으로 출력됩니다. 따라서 비반전 버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원래 회로를 방해하지 않고 또 전류를 거의 소모하지 않으며 출력과 동일한 전압 신호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절연 버퍼 역할을 하며 회로를 절연하여 회로의 전력이 거의 방해받지 않도록 해줍니다. 다음은 반전 증폭기입니다. V2는 R1을 통해 반전 입력 단자를 향해 흐르는 R1분의 V2의 전류를 생성하고 전류가 입력 단자로 흐를 수 없다고 가정되기 때문에 모든 전류가 R2를 향해서 흐르게 됩니다. 반전 입력 단자의 전압이 0V이며 출력 노드의 전압은 0V에서 V2 곱하기 R1분의 R2의 전압 강화를 뺀 값이 됩니다. 위상 반전이 필요한 응용 분야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입력 임피던스는 입력 저항기에 의해 설정되므로 제어가 용이합니다. 피드백 구성에서 더 나은 안정성과 선형성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어 정밀한 증폭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비반전 증폭기는 버추얼 쇼트로 인해 반전 입력 단의 전압은 V인과 동일하다고 가정됩니다. R1에는 R1분의 V인의 전류가 흐릅니다. 입력 단자에 전류가 유입되거나 유출되지 않는다고 가정되기 때문에 R2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도 R1분의 V인이 됩니다. 따라서 출력 전압 Vout은 Vin 곱하기 1 플러스 R1분의 R2가 됩니다. 다음은 비교기입니다. 비교기는 전압 입력을 비교하여 출력을 더 높은 입력 공급 레일로 구동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개방 루프로 동작하고 전압 비교기는 페루프 토폴로지보다 훨씬 빠르게 동작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OPM프와 컴패레이터의 차이입니다. 일반적인 OPM프가 비교기보다 저렴하기도 하고 만약 2개의 OPM프와 1개의 비교기가 필요하신 경우 4채널의 OPM프를 사용하시고 남은 2채널 중 하나를 비교기로 사용한다면 굉장히 저렴한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OPM프를 비교기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OPM프와 비교기의 성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OPM프와 컴패레이터의 가장 큰 차이는 위상 보상 용량의 유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부 구조에서 위상 보상 용량을 제공하는 캐패시터가 비교기에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상 보상 용량은 입출력 간의 응답 시간을 제한하기 때문에 위상 보상 용량이 없는 컴패레이터는 OPM프에 비해 응답성이 좋습니다. 비교기는 오픈루프로 동작하고 과구동 시에도 고속으로 동작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정상적이지 않은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OPM프를 비교기로 사용하실 때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PCB 설계 시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마이크로의 로우 ESR 세라믹 바이패스 커패시터를 각 공급 핀과 접지 사이에 가능한 한 장치에서 가까운 위치에 연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생 결합을 줄이기 위해서 입력 트레이스를 전원 공급 장치와 출력 트레이스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위치하게 하셔야 합니다. 만약 멀리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90도 각도로 경로를 지정하셔야 합니다. 또 트레이스가 서로 평행하지 않도록 설계하여 기생 캐패시터 발생을 방지합니다. 외부 구성 요소는 가능한 한 장치에 가깝게 배치하셔야 합니다.
R1과 R2는 반전 입력에 가깝게 유지하여 기생 캐패시터를 최소화합니다. 특히 입력 트레이스는 회로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력 트레이스는 가능한 한 짧게 연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OP앰프의 용량성 보완을 연결하면 발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량성 보완은 의도적으로 용량성 보완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출력에 동축 케이블이 연결된다던가 하는 이유로 의도치 않게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용량성 보완가 발진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상 지연입니다. 용량성 보완은 고주파수에서 위상 지연을 유발합니다. 위상 지연이 OP앰프의 네거티브 루프에 추가되면 전체 루프의 위상이 180도 이상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 피드백으로 변환되어 발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용량성 보완은 OP앰프의 이득 마진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득 마진이 충분히 크지 않다면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발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OP앰프의 출력 임피던스와 용량성 보완가 결합되고 고주파에서의 이득과 위상 응답을 변화시킴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하시키고 발진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또 네거티브 피드백에서 용량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위상 지연을 유발하고 이는 특히 고주파수에서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OP앰프는 내부적으로도 주파수 보상을 통해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용량성 보완가 이런 보상 메커니즘을 방해할 수 있어 OP앰프가 설계된 안정성 마진을 벗어나 발진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버퍼 회로의 부하를 0.1나노부터 10마이크로페러까지 용량을 변경하면서 테스트를 진행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여러 벤더의 제품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희 제품들의 경우 모든 범위에서 발진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일부 타 벤더의 제품들은 특히 10나노에서 1마이크로 조건에서 발진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버터 회로에 적용된 OP앰프에 네거티브 인풋을 능가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경쟁사 비교 제품의 경우 특정 공통 모드 범위를 초과하면 비정상적인 출력이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NSOP9 시리즈, NSOP8 시리즈는 사양의 공통 모드 범위를 일정 범위 이상 초과하더라도 일정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시나리오에 따라 어느 정도 설계 마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 EFT 서지 테스트입니다. EFT는 Electrical Fast Transient Testing입니다. 전력 라인의 과도 및 정전기 방전과 같은 고속 과도 장치와의 호환성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포함합니다. 일부 경쟁 업체에서는 VDD 전압을 급 감압시키면 출력에 결함이 발생하고 시스템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반면 NSOPA8102SMS는 10mV 이하의 전압 변동이 확인되면 시스템도 정상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버센스의 OP앰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버센스의 OP앰프는 크게 하이 볼테이지 OP앰프와 로우 볼테이지 OP앰프로 나눌 수 있습니다. NSOP901X 시리즈의 경우 1메가 제품이고 레일 투 레일 인풋 아웃풋을 제공합니다. 노버센스의 OP앰프는 대부분 레일 투 레일 인풋 아웃풋을 제공하며 5MHz, 6MHz의 제품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NSOPA082의 경우 로코스트 버전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볼테이지 OP앰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레일 투 레일 인풋 아웃풋을 제공하며 EMI나 RFI 특성이 개선된 제품들도 로드맵에 있습니다. NSOP801X의 제품 같은 경우 3mV의 낮은 옵셋 전압을 제공하며 1메가의 밴드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NS-OPA082, 084는 듀얼 채널 4채널 제품으로 36V의 인풋 전압을 제공합니다. 특히 NS-OPA084의 경우 채널당 600마이크로암페어의 낮은 IQ를 가지고 있으며 082의 경우 1200마이크로암페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밴드위스는 6메가 제품이며 패키지는 SOIC 8핀, SOIC 14핀, TSSOP 14핀을 제공합니다. NS-OPA90 시리즈는 싱글, 듀얼, 4채널 제품을 제공합니다. 40V의 1MHz의 제품을 가지고 있으며 로우 오프셋 제품입니다. 인더스트리얼 그레이드와 오토모티브 그레이딩을 모두 지원합니다. NS-OPA9051, 9052, 9054도 마찬가지로 싱글, 듀얼, 쿼드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밴드위스는 6MHz의 제품이고 마찬가지로 오토모티브 제품과 인더스트리얼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NS-OPA9101, 9102, 9104의 경우 10메가의 높은 밴드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높은 주파수 특성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BMS라든지 OBC, DC-DC 등에 적합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NS-OP8051 시리즈는 5.5V의 로볼테이지 제품이고 5메가의 밴드위스를 제공합니다. 금일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연상 증폭기를 선택하실 때 첫 번째로 동작 전압 범위를 만족하는 OP앰프를 선택하셔야 하며 당연히 단일 전원 또는 양극 전원이 제공이 되는지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플리케이션이 더 높은 주파수를 지원해야 하거나 더 높은 성능과 왜곡 감소가 필요한 경우 더 높은 GBP, 슬루 레이트를 가진 OP앰프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저전력 동작이 필요한 특정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낮은 입력 바이어스 전류의 제품 선정이 필요합니다. 더 높은 정확도가 요구되는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OP앰프의 입력 옵셋 전압에 주의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이즈에 취약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노이즈 특성이 좋은 OP앰프를 선정하십니다. 이상으로 금일 준비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